한국과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세계 사회과학의 지도 위에서 새로운 길을 그려온 사상가가 있다. 비서구 사회를 서구에 비해 늦고 부족한 근대로만 보던 시선에 의문을 던지며 이 지역의 경험을 주변이 아닌 하나의 기준으로 끌어올린 선구자이자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전혀 다른 언어를 만든 사람, 바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장경섭 석좌 교수다. 저 학문을 종합적으로 명명을 하면은 한국의 혹은 이 비서구 사회 일반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회 시스템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러한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서구 학자들이 충분히 연구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해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그 사회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도 만들고 분석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필연적인 과제가 사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학문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사회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해왔고, 그것을 이론적으로는 이제 가장 대표하는 개념 내지는 이론이 압축적 근대성입니다. 장경섭 교수는 서구 이론을 가져와 한국 사회에 맞추려 하기보다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출발하고자 했다. 왜 우리의 삶을 남의 자로 제해하는가라는 질문 아래 얽히고 겹친 한국 사회의 모습을 집요하게 바라보았다. 그 과정에서 그는 기존 이론을 반복하는 대신 한국 사회의 구체적 경험에 기반한 개념과 분석의 틀을 스스로 정립했고, 이 연구들은 이후 여러 이론으로 이어지며 오늘의 업적을 떠받치는 토대가 되었다. 장기간 학자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 주제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저술을 했습니다. 그 문제의식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학자적인 경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을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서구에서 만들어진 학문이고, 저는 이제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그 역사적 사회적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근대화의 궁극적인 방향은 그 서구의 여러 가지 지적인 자원을 활용을 해서 우리의 현실을 우리 방식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을 만들어내는 게 궁극적인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온 것 같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한마디로 묶어낸 개념이 바로 압축적 근대성이다. 서구 사회가 수백 년에 걸쳐 나누어 겪은 변화들을 한국과 동아시아는 불과 몇십 년 사이에 한꺼번에 겪었다는 통찰이 바로 그것이다. 이 이론은 장경섭 교수의 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되며 세계 비교근대성 논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 결과 한국 사회는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하나의 새로운 경로로 제시되었다. 우리가 이제 20세기 말부터 21세기를 세계화 시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이제 근대화 시대가 끝나고 세계화 시대가 이제 진행이 되면 이 사회과학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더 이상 그 국가라는 그릇에 담긴 사회를 연구하는 이런 방식으로만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너무나 많은 중요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사회학도 당연히 이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이 세계화 과정에서 아시아 사회들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전면적인 급속한, 또 어떤 면에서 급진적인 여러 가지 교류, 통합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급진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이 이런 이제 초국적인 여러 가지 그 과정, 관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이제 해야 되고, 이 아시아에서 그런 학문을 발전시킴으로써 세계 사회과학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의 관심은 거시적인 구조를 넘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으로 향했다. 그는 국가가 떠넘긴 복지와 돌봄의 부담이 가족과 개인의 삶을 어떻게 소진시키는지에 주목했고, 이 구조가 저출산과 생활불안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그에 져서 더 로직 오브 컴프레스드 모더니티와 가족 생애 정치경제에서 보여주었으며, 지금 이 개념들은 한국과 동아시아 사회 문제를 읽어내는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작업은 세계 유수 출판사를 통해 여러 언어로 번역되며 다양한 나라의 연구실과 강의실로 전해졌다. 또한 그는 세계 최대 사회이론 백과사전의 공동 편집인으로 참여하며 아시아에 의한 아시아 사회이론이라는 흐름을 여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제가 어떤 연구를 하고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여러 가지 그 대상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대가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다양한 또 지역에서 제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을 많이 표명하고, 또 국제적인 학술 교류, 발표 이런 것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사회학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특히 이제 압축적 근대성이라는 그 이론 개념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저술 활동을 해왔는데 그것이 굉장히 흥미롭게도 중국에서 굉장히 그 광범위한 이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중국에 번역이 돼서 엄청난 이제 그 부수로 팔리면서 중국에 굉장히 중요한 그 출판 문화상을 받는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어떤 이유로 벌어진 일일지 그 자체가 사실 저한테는 어떤 학문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장경섭 교수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화려한 이력보다 학자로서의 태도와 품격이다. 수많은 상과 석자 교수라는 명예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내 학문 공동체와의 대화를 멈추지 않았고 국문저서와 강의를 통해 한국과 동아시아의 현실을 끝까지 이해하려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오랜 시간 성실하게 쌓아올린 그의 연구는 지식의 성취이자 학문을 대하는 한 사람의 윤리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좋은 학자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사실 제가 지금도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학문은 인간 해방을 위한 그런 어떤 사회제도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그 학문의 해방성이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실천을 하는 것이 좋은 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한국 사회를 연구한 학자를 넘어 한국과 동아시아의 경험을 통해 세계 사회과학의 길을 다시 그려낸 사상가 장경섭 교수. 그의 이론과 업적은 서구 중심의 시선과 아시아의 현실을 이어주는 다리이자 앞으로의 사회과학이 나아갈 방향을 비추는 등불로 남아있다. 우리는 누구의 언어로 우리를 설명할 것인가라는 그가 남긴 물음은 앞으로도 오래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되새김될 것이다.